지역의 언어인 사투리에는 정겨운 문화와 사람들의 삶이 반영돼 있습니다. 지역별 사투리의 특징과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자체 등 주요 기관에서 사용 중인 공공언어가 알 수 없는 외래어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재현 경계벽, 라이트업 등 의미도 뜻도 알기 어려운 공공언어가 오히려 지자체의 정책 홍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나이 80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읽고 쓰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만학도 할머니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9일은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이었는데요. 자, 김난영 아나운서 혹시 올해로 한글이 몇 살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가 500년 훌쩍 넘은 건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500 후반? 네, 500 후반 정도. 네. 의인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린 게 지난 1446년이었다고 하니까 올해로 계산하면은 575세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글 날이 생긴 거는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았잖아요. 일제강점기인 1926년 조선어 연구회가 매년 음력 9월 29일을 한글날로 기념한 것이 유래가 된 겁니다. 네, 오늘 헬로티비 특집 뉴스와 함께 결의의 말과 결의의 혼인, 이 한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글날 특집으로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첫 소식은 사투리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아따, 시방, 거시기 이런 말 모두 표준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저 지금 순간 사투리 쓰신 줄 알았는데 보통 아따, 전라도 사투리, 거시기 이러면 충청도 사투리 아니에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을 때 쓰는 대명사, 거시기 또 그리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을 말하는 시방 같은 단어들도 전부 다 표준어로 사전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네, 지역의 언어인 사투리에는요, 정겨운 문화와 사람들의 삶이 반영돼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지역별 사투리의 특징과 가치를 알아봤습니다. 사투리는 한 지역이나 지방에서 쓰는 언어를 말합니다. 표준어인 새우를 보더라도 지역에 따라 세비나 세뱅이, 진기미 등 다양하게 불립니다. 전라도 방언은 모음의 길이가 있는 게 특징인데 괴기와 가랭이처럼 어가 의로 발음되거나 아가 에로 발음됩니다. 경상도는 성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 억양이 강하고 단어에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충청도 방언은 말끝이 늘어지고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특이한 이중 모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주도는 중세 모음인 아레아의 흔적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으며 이 좁은 골목을 뜻하는 올레나 잔디를 지칭하는 태역 등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방언은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경상도 방언이라고 말하는 동남 방언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 성조가 있어서 높낮이에 따라 의미를 나눌 수가 있고 반대로 이렇게 서남 방언이라고 말하는 전라도 방언이나 중부 방언, 경기도, 충청도 방언 이런 쪽에서는 길이에 따라서 말의 길이, 단어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미도 있고요. 지역마다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는 문화와 환경, 관습 등의 차이로 언어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 사투리는 표준어에 없는 표현을 사용해 풍부한 정서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풍습과 전통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표준어에 없는 단어를 보존하기도 하며 언어를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지역의 생활 습관, 문화, 그리고 우리말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서 표준어와 방언은 서로 돕고 또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문화유산 그리고 지역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영토는 크지 않지만 방언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색다른 재미도 있습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의된 표준어.
서울시에 살고 있는 900만여 명의 시민들 가운데 지역민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표준어도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거버넌스, 매칭, 테스트베드,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입니다. 김나영 아나운서도 들어보셨죠? 네, 저도 뉴스 진행하면서 자주 접했던 말입니다.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 매칭은 연결, 테스트베드는 시험 무대.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이 수년 전부터 공공 언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 그 진척 속도가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공공 언어 사용 실태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선 움직임을 김진재 기자가 알아봤는데요. 자, 먼저 어려운 공공 언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가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블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수업 관련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첫 번째 인터뷰에서 나왔던 블렌디드 수업 레시피. 네. 저도 단어만 보고서는 어떤 뜻인지 전혀 감이 안 옵니다. 맞아요. 지난달 30일에 인천시 교육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네.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방식의 수업에 사용되는 교사용 학습 자료라는 뜻입니다. 네. 영어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 사실 곧바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 혼합된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사용 학습 자료라고 하면 좀 어떠세요? 그러면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어찌됐든 이제 소통하는데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아까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요즘 신종어인가요? 네. 이 국립국어원은 공문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2014년부터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의 다양한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는 일반 국민들이 한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인천시가 지난달에 발표한 보도 자료 제목이에요. 언뜻 봐도 외래어가 많이 섞여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담 TF팀, 아카이브, 마스터 플랜 모두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TF와 아카이브, 마스터 플랜 모두 국립국어원이 필수 개선 행정용어로 선정한 단어입니다. TF는 특별팀, 전담팀 또는 전담 조직으로, 아카이브는 자료 보관소나 자료 저장소 등으로 바꿀 수 있고, 마스터 플랜은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기본 설계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14조 1항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공공언어에 외래어와 어려운 행정용어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 공공언어가 어려워지면 일반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그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표현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곤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고 수혜를 받을 분들이 적절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체적인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경우 지난해 5월 구민들과 공공기관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계양구 국어진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각 부서의 보도자료를 사전에 점검하는 파란펜 사업을 실시해 매달 보도자료 약 40건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등 잘못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외래어 대신에 쉬운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 말을 검수를 합니다. 그래서 파란펜으로 수정을 해서 관련 부서에다도 좀 표현을 우리말로 이렇게 바꿀 것을 한번 알려주고요. 우리말로 수정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다가 배포해서 나갈 수 있게끔. 공공기관과 국민을 이어주는 공공언어. 어렵던 공공언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예, 이 외래어랑 외국어가 섞여 있는 여러 어려운 말들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또 지나치게 많이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TF, 언택트, 온택트 이런 외국어 섞인 말들을 더
잦게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한글날 연휴 다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단순하게 휴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글의 소중함도 되새겨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도 뉴스 전해드리면서 소중한 우리말로 또 정확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알쏭달쏭 어렵게 쓰여진 공공 언어들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라이트업 들어보셨습니까? 또 어려운 단어예요. 네.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복식 용어 같기도 하고 라이트업이면 뭐 불을 켠다 글쎄요. 뭐죠? 조금 감이 오신 것 같아요, 이제. 한 지자체가 도심 빈집에 불을 켜겠다면서 시행한 환경 개선 사업의 명칭인데 저희도 그랬듯이 사실은 지역 주민이 딱 들어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네. 자, 실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가 궁금한데요. 김영민 기자가 여론은 지금에서 들어봤습니다. 그 제연 경계벽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연 경계벽. 아니 못 들어봤어요. 혹시 그럼 라이트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못 들어봤어요. 예. 안심 쉘터라는 단어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보여. 들어만 보여. 제연 경계벽, 라이트업, 안심 쉘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무슨 뜻인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에서 버젓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정책 용어를 한글과 영어가 합쳐진 외국어로 만들어 새로운 개념처럼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쉽게 알지 못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일단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해서 되게 낯설게 느껴져서 처음에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뜻을 살펴보면 모두 우리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연 경계벽은 방화벽, 안심 쉘터는 여성과 어린이 보호소, 라이트업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 2019년 국립국어원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언어 140개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시민들이 모른다고 답한 단어는 무려 97개, 공무원들도 81개의 단어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우리말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좀 더 뜻이 확 다가올 수 있으니까 좀 더 풀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글 내주면 좋지. 한글은 다 아니까 그 말로 이해하기 쉽지. 반면 일부는 새로운 단어를 알리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순수 한글들은요, 순수 한글들이라고 해도 뜻이 좀 더 어려운 한글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과 다 잘 접목해서 어차피 시대가 그러니까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말을 만들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홍보를 했으면 하는 쪽이 나을 것 같은 게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시대로 변해 가야 되니까 언제까지나 우리 순수 말을 고집할 수는 없겠고 차라리 그 뜻을 다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언어를 어떻게 쉽게 전달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을 띈 언어. 우리는 이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언어는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쉬운 우리말을 두고도 외국어 표현을 남발해서 오히려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공공언어들을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 최근 뉴스 기사들을 일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부스터샷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백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추가로 접종하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국립국어원 새말 모임에서는 이 단어를 추가 접종이라고 표현하길 권장합니다. 영어 대신 이렇게 우리말로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단어도 조금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홈루덴스. 호모 루덴스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호모 대신 집을 의미하는 홈을 붙여 이 밖에서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놀이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이 단어도 집놀이적으로 바꿔 써보면 어떨까요? 더 익숙한 우리말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이와 비슷하게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뜻하는 홈코노미도 재택 경제활동으로 순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도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트래블 버블 관련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곤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이 우수한 지역들 간의 협약을 맺고 서로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걸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비격리 여행 권역이나 여행 안전 권역으로 써보면 어떨까요? 무분별하게 만들어 쓰던 외래어들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공공 언어일수록 모두가 소통하기 쉬운 올바른 우리말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에 글꼴 설치해서 쓰시는 분들 많은데 얼마 전에 한글을 깨우치신 할머니들께서 쓰신 글씨로 된 글꼴이 한창 유행을 했었어요. 맞아요. 최근에도 나이 여든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르신들이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읽고 쓰는 즐거움을 알고 나니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한글 배우는 만학도 할머니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이름이 뭐였죠? 칠판에 적힌 한글 자음을 선생님 따라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글자마다 다른 색을 입히며 한 글자 한 글자 익힙니다. 평균 나이 75세 할머니들의 한글 교실입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 되지 저기 안 되는 게 있겠어 이래가지고 그냥 공부했지요. 꽁꽁 싸맨 노란색 보자기를 풀자 한글 공부책과 공책이 나옵니다. 항상 늘 이렇게 보자기에 네, 싸고 다니고. 네. 소중해서 재밌고 선생님한테도 고맙고 그랬어. 저마다의 사연으로 황혼에 들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한 어르신들. 어릴 적 못 배운 서름이 북받치는지 때때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엄마 아버지가 뭐 얼굴도 모르니 공부를 못했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면 눈물 나지. 응. 하나도 모르니까. 한 풀었지 이제 열심히 댕겨야지. 공책에 빽빽하게 써내려간 글자에서 배움의 의지가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 할머니들에겐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공부를 해서 저 은행에도 가서 내가 써서 내가 숫자를 받아올 수 있고 동네도 내가 가서 이름자 쓰고 복지관에 와서 배운 게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게 자신만만하고 좋아. 만학도 할머니들의 한글 배우기. 할머니들에겐 가슴에 품었던 배움의 꿈을 펼치고 한 글자 한 글자 알아가는 오늘이 한평생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갈수록 재미있다. 갈수록 힘들다. 주소를 척척 쓰고 싶다. 마음대로 소주에게 편지를 쓰고 싶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우리 글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 또 어려운 한자어를 부르기 편하고 또 알기 쉬운 우리말로 잘 다듬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글날 특집으로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운데의 아름드리